안녕하세요. 작가 날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책상이 흔들려서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이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에 대한 시리즈가 보시고 싶으면 재생 목록에는 따로 모여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영상을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시나리오 쓰기나 혹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로보트 맵기 시나리오 하루 만에 그 책 하루 만에 보기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공지 올릴 거니까요. 좋은 기회에 함께 뵙고 좋은 공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탈출이 플롯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해요. 탈출이 플롯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실패한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라고요. 탈출 이외의 다른 길은 일단 없도록 세팅하셔야 된대요. 탈출이 플롯은 일단 몸의 플롯이에요. 몸의 플롯이 뭐냐면 몸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으로 해결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머리를 쓰는 퍼즐을 맞추는 거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탈출이라는 것은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플롯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플롯이고 붙잡힘이나 탈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돼요. 약물 복용이나 공포, 의존성,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내면 내적 고통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하는 것에 주인공이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약물 복용, 공포, 개인적 고뇌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은 마음의 플롯이지 몸의 플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탈출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탈출의 플롯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gat혀 있어야 되고 탈출을 꾀해야 된다는 게 이 탈출의 플롯의 특징인데요. 탈출 플롯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여기는 도덕적 논리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흑백 논리예요. 도덕적 논리가 없다기보다는 고정되어 있어요. 흑백 논리예요. 어떻게 되냐면 탈출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 도덕적이고 그를 가두는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주인공은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어야 되고 대부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탈출의 플롯은 강한 성격을 지닌 두 사람, 갇힌 자와 가두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의지 대결을 다루기도 한대요.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헌신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그 역할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가두는 사람 자체가 왜 그러나 왜 가뒀나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면 이 탈출의 플롯은 중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가둬진 우리 주인공은 도덕적이고 가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탈출의 플롯은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세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단계인지 볼게요. 1번은, 첫 번째는 주인공이 무조건 잡혀가야 돼요. 당연하겠죠. 탈출을 하려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프로타고니스트, 즉 주인공은 첫 단계에서 무조건 붙잡혀야 돼요. 범죄는 사실일 수도 있고 꾸며진 것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일단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예를 들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헤이즈가 법을 어겼으나 짐승 같은 인간 가운데는 고귀한 쪽인데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혹해서 일단 갖춰지는 것에서 시작하고 일단 주인공들이 다 납치해서 가든 내가 눈을 떴는데 어디 묶여있든 가둬진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2단계는 탈출의 플롯의 2단계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단계는 억류와 고난과 탈출을 계획으로 짜여 있어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동안 느껴지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죠?
억류의 고난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가고 싶고 주인공에 나갔으면 하고 관객들이 응원하는 거잖아요. 탈출의 플롯은 어떻게 나오냐도 재미와 놀이지만 어떤 가혹한 상황에 내가 잡혀 들어갔나도 재미와 놀이, 우리가 꼭 셀링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억류의 고난과 탈출을 계획하는 것들이 이 2단계래요.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도 탈출은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실패를 해야 돼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다시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하려고 했는데 발각되거나 해서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주인공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정확한 답을 해줘야 돼요. 관객은 어쨌든 탈출할 거라는 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거의 짐작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탈출의 플롯은 도덕적 의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잡혀간 사람이 도덕적이고 잡아간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악의 힘이 선한 사람을 지배하길 원하지 않고 관객들은 늘 주인공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모두 겪고 끝에 가서 몰락하는 모습을 하면 해소가 안 돼서 관객들이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패배보다는 승리를 바란대요. 그러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 2단계에서 탈출 플러스 2단계에서는 처절하게 노력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들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풀려났을 때 관객들이 해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가 어중간하게 세팅이 되면 풀려난 거에 대한 그 통쾌감이 많이 적어져서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진대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벌써 성공해버리면 이 영화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탈출 플롯의 첫 번째는 일단 잡혀가기, 두 번째는 번번이 실패하기라면 세 번째는 2번 정도 실패한 다음에 탈출에 성공하기가 세 번째 규칙이래요. 일단 세 번째 자체는 탈출 자체에 있어요. 보통 두 번째에 나오기 마련인 아주 잘 짜인 탈출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 성공하면 이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 그냥 이제 탈출했으니까 영화가 끝나는 건데 결말도 너무 빤히 내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좌절된 다음에 비장의 카드를 써야 돼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면 지옥도 무너내릴 만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공이. 모든 상황이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 안타고니스트, 적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정돼야 돼요. 얘가 만약에 탈출이 문턱까지 간다면 그것은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안타고니스트가 너 거기까지 가봐. 내가 거기서 잡을게 라고 안타고니스트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 주인공이 영리함 혹은 깨달음, 자기 반성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 방법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조정하게 되고 상황이 유동적으로 그때부터 바뀌게 된대요. 항상 불리한 지경에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얻거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극적 단계가 가장 활동적인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탈출을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탈출을 현실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에서 치밀한 탈출을 계획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세 번째에서는 그것의 수정 버전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탈출의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플롯의 성공적인 효과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급격한 반전, 어떻게 탈출하냐, 그 탈출의 방법의 반전적 요소가 주요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책임은 어차피 이 탈출 플롯은 탈출한다는 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이 탈출의 개념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탈출하는 게 문 밖을 나가는 게 탈출인데 문을 따고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주인공이 생각했다면 그 탈출의 그 개념을
바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바꿈으로써 독자의 기대를 깨뜨리는 게 중요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항상 어긋나요. 바로 거기에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탈출의 플롯 살펴봤는데요. 점검사항 제가 알려드릴게요. 탈출은 항상 문자 그대로 탈출이어야 해요.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종종 불안하게 억류되어 있고, 그리고 탈출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두 번째는 플롯의 도덕적 논리는 흑백 논리, 선과 악이 분명하고요. 주인공은 희생자여야 돼요. 구출의 플롯과는 반대로 구출의 플롯은 주인공이 희생자를 구하는 거라면, 탈출의 플롯에서는 주인공 자체가 희생자여서 이 탈출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극적 대목에서는 첫 번째 대목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갇히게 되는가라는 갇히는 과정이 나와야 되고, 첫 번째 탈출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겠죠. 두 번째 극적 대목에서는 잘 짜인 계획을 가지고 탈출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실패로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에서 결국 탈출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안타고니스트가 주인공을 조절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도전들을 하지만 안타고니스트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야 되죠. 하지만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 손바닥 안에서 있는 그 틀을 떼고 다른 걸 선택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조절 능력을 얻게 되고 거기서 탈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탈출의 플롯 여러분 혹시 쓰고 계신다면 오늘 함께 공부했던 것들 생각 한번 다시 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좋은 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글 쓰고 팔리는 시나리오 쓰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플롯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